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리플이 이제 최근에 그 SEC한테 이제 승소를 거뒀죠. 이제 부분 승소죠. 부분 승소지만 이제 중요한 부분에서 이제 또 승리를 했으니까 뭐 또 승소라고 봐도 뭐 과언이 아니기도 하죠. 물론 뭐 최종 결론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리플이 이제 크게 폭등을 해서 그때 이제 600원대 초반인가 그랬죠. 600원대 초반에서 1100원을 넘었었어요. 1100원을 넘었다가 이제 다시금 좀 하락해서 900원대 초반까지 왔다가 다시금 지금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현재는 잠시 소강 상태이죠. 자, 그래서 이제 리플에 투자하신 많은 분들은 답답해 하시고 있어요. 왜 빨리빨리 안 오르는 거냐. 뭐 오를 거면 빨리빨리 좀 오르지 하고 이제 노심초사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리플이 이렇게 이제 크게 상승을 한 다음에 지금 며칠간 이렇게 소강 상태에서 이제 조용한 이유는 무엇이며 또 최근에 이제 리플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몇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자, 리플이 이제 최근에 이제 폭등을 했다가 다시 조금 하락한 후에 지금 잠시 소강 상태죠. 자, 지금 이렇게 리플이 조용한 소강 상태인 이유가 아주 중요하죠. 자, 이렇게 리플이 조용한 이유를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리플 주변에서 일어나는 몇 가지 또 중요한 사안들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보시면 자, 이런 소식이 또 있어요. 자, 이것은 이제 아주 중요한 소식이죠. 지금 이제 미국 판사가 이제 리플 SEC의 합의회의 일정 조율을 명령을 했대요. 자, 그러니까 이제 내용을 보시면 미등록 증권 판매 소송 담당 치안 판사인 사라 넷번 판사가 리플과 SEC의 상호 합의를 위한 회의 일정을 잡도록 명령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서로 편한 협의 날짜 3개를 정하되 법원과의 영장 조율을 위해서 이제 6-8주 전에 미리 알릴 것을 권했다 뭐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최근에 이제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가 이제 리플 그 부분 승소, 그러니까 뭐 개인들이 이제 그 거래소에서 이제 사고 팔고 한 것은 이제 증권이 아니다. 근데 이제 기관한테 판 거 있죠. 그거는 증권일 수 있다. 뭐 이렇게 판결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서로 부분 그 승소가 되는 거죠. SEC나 저 리플 측에요. 그러나 이제 리플 측에 상당히 유리하죠. 개인이 거래하는 거래소에서 그게 이제 증권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이제 그 부분에서 증권이 아니니까 이제 리플에게는 엄청나게 유리한 입장이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그 토레스 판사가 이 사안을 이제 상급법원으로 넘겼죠. 즉각 넘겼어요. 그리고 이제 토레스 판사가 바로 해당 재판의 이제 판결 권한을 이 사라 넷번 치안 판사에게 공식 위임했다고 발표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그 사라 넷번 판사가 이제 위임을 받은 즉시 SEC와 리플 양측에 이제 합의를 제시한 거예요. 이렇게요. 그러면서 이제 사라 넷번 판사가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한 거죠. 6주에서 8주 전에 이제 그 합의를 통보하고 뭐 등등등. 이 치안 판사와의 그 예심에서 이 합의라는 거 있죠. 합의. 서로 간에 합의하는 것은 가장 많은 이들이 이제 선택하는 선택지라고 그래요. 최근에 이제 그 토레스 판사의 이제 소송 판결이 나고 나서 많은 이제 법률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들을 했죠. SEC가 이제 토레스 판사의 판결에 항소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말이죠. 왜냐면 이제 그 SEC 입장에서 이것을 이제 항소를 했다가 만약 거기서 또 지게 되잖아요. 질 가능성이 지금 높죠. 근데 또 지게 되면 이제 리플이 증권이 아니라는 것을 아주 확실하게 더 인정을 해줘버리는 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SEC 측에서도 항소하기가 지금 쉽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모로 불리해요. 항소했다가 항소심에서 지게 되면 그걸 또 이제 대법원에다가 올린다고 해봐야 1심과 2심에서 이제 그 패소한 사건들 있죠. 그것이 이제 대법원에서 이제 받아들이지 않는 확률이 훨씬 높다고 그래요. 많은 부분에서 이제 다 기각이 된대요. 행여 받아들여진다고 해도 그것이 뭐 한 4-5개월 안에 1심, 2심에서 했던 방식으로 이제 똑같이 판결이 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그래요. 자, 그런 점으로 볼 때 이제 SEC 측 그 게리 겐슬러 입장에서는 항소하기가 쉽지 않은 입장이죠. 물론 SEC의 뭐 게리 겐슬러는 뭐 아직도 뭐 규제의 입장에는 뭐 변함이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 이제 대외 발언용이죠. 본인도 이제 그게 쉽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아주 잘 알고 있다고 봐요, 저는요. 더군다나 이제 토레스 판사가 이렇게 이제 중요한 사안에서도 판결 나자마자 바로 이것을 바로 상급법원에 미루지 않고 이제 그 판결을 올린 것으로 볼 때에는 SEC의 이제 항소는 이제 기각될 가능성이 더욱 높죠. 그러니까 항소에서 SEC가 패소할 경우에는 SEC는 이 불리한 판례가 생기는 것을 또 두려워하죠. 그래서 이제 SEC의 항소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이죠. 자, 그런데 말이죠. 이제 또 중요한 게 이렇게 이제 판사가 이제 치안 판사에게 이제 위임을 했죠. 그래서 이제 치안 판사가 이제 그 합의를 명령을 했어요. 양측에다가요. SEC와 리플 양측에다가. 그런데 이렇게 돼서 이제 양측이 합의에 도달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리플에게는 엄청난 이 해피엔딩이 되겠죠. 이게 엄청난 호재가 되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 소송에서 승소보다 더 리플에게 희망적인 게 합의죠. 일전에 제가 여러 번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승소를 하게 되면 언젠가 또 리플에게 이제 반격을 받을 수가 있지만 합의로 양측이 이제 해서 끝나게 되면은 모든 것은 상황 종료죠. 합의의 과정 속에서 이제 어느 정도 벌금을 리플 측에서 그 기관 쪽에다 팔았던 거 있죠. 그런 부분에서 벌금을 어느 정도 무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겠죠.
되겠죠. 그러나 뭐 그건 기업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큰 돈이 아닙니다. 앞으로 이제 리플이 누리게 될 혜택과 비교해서는 별 큰 돈이 아니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리플에게는 엄청난 해피엔딩이 되고 리플 투자자들에게는 너무너무나 이제 좋은 소식이 되겠지만 또 한 가지 이제 또 그 중요한 것은 이 다른 알트코인들에 이제 투자하신 분들이 있죠. SEC가 이제 다른 알트코인들 여러 개를 또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최근에 증권법 위반으로 이제 또 규정을 했었죠. 기소를 하고요. 자, 그럼 이제 그런 다른 알트코인들에게는 이제 불확실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리플은 이제 오랜 이제 소송 끝에 이제 드디어 광명을 찾는 그런 것이 되겠지만 이렇게 최근에 이제 증권으로 분류된 다른 알트코인들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제 그런 다른 알트코인들은 이제 눈치 보기에 들어갈 수밖에 없죠. SEC가 이제 자기들 마음대로 뭐 어떤 부분은 어떻다, 어떤 부분은 어떻다 이제 자기들 마음대로 이제 잣대를 대가지고 다른 알트코인들은 그렇게 이제 휘둘릴 가능성도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걱정이기는 하죠. 그러나 이제 제 생각에는 리플이 1차적으로 뭐 큰 부분에서 이제 증권이 아니라는 이제 그런 판결이 나고 또 이제 그것이 합의가 된다고 하면은 다른 알트코인들도 어느 정도는 좀 이제 무리 없이 그렇게 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자, 그 다음으로 또 한 가지 이제 중요한 소식은 자, 리플 법률 고문이 미 금융기관들 국경 간 송금의 XRP 사용 증가 전망 뭐 이런 내용이에요. 자, XRP가 증권이 아니라는 미국 법원 판결이 나온 가운데 리플은 미국 은행과 금융기관들이 국경 간 송금에 XRP를 사용하는데 관심을 갖기 시작할 것이라고 낙관하고 있다. 자, 17일 현재 시간 CNBC에 따르면 스튜어드 알드루티 리플 최고 법률 책임자는 올해 3분기에 미국 금융기관들과 XRP를 통해 송금하는 주문형 유동성 상품 이용에 대한 논의를 재개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망했다고 합니다. 뭐 이것은 뭐 이제 리플 회사 입장이니까 뭐 회사 측에서 회사 홍보 차원에서 뭐 이렇게 낙관적인 전망, 리플이 이제 앞으로 국가 간 송금에 사용될 전망 뭐 이런 것을 뭐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회사가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리플을 실제로 이 국가 간, 기업 간 송금 수단 또는 뭐 화폐 수단으로 크게 쓰이게 될 것은 이제 불을 보듯 뻔한 일이죠. 그동안 이제 소송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이제 기업들도 망설이고 뭐 국가 간에도 좀 망설이고 그랬었죠. 그러나 이제 소송 문제가 이렇게 이제 가닥이 잡히고 리플이 이제 승소하는 방향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죠. 그러니 당연히 뭐 전 세계적으로 그동안 인기가 그러지 않아도 굉장히 높았던 이 리플 XRP에 엄청난 수요가 몰리게 되는 것은 당연한 얘기죠. 당연한 추론이고 당연한 전망이에요. 지금 뭐 전 세계에 있는 은행들은 이 리플에 눈독을 들이고 있었어요. 그동안에요. 눈독을 들이고는 있었는데 전 세계의 그 패권을 쥐고 있는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그 리플을 놓고 소송을 제기하고 뭐 증권이다 어쩌다 해서 이제 그 압제를 가하니까 뭐 선뜻 뭐 리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죠. 은행들이며 기업들이며 또 국가들이며 전 세계 모든 기업과 집단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소송이 이제 해결되면서 리플이 이제 유리한 쪽으로 아니 리플이 승소하고 이 문제가 다 풀리는 쪽으로 나가면서 자, 이렇게 이제 미국 금융기관들과 국가 간 송금의 이제 XRP 사용이 증가할 것이라는 이제 전망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리플 측에서 홍보 수단으로 하는 결국 뭐 그런 차원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수요가 앞으로 이제 리플에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리플이 이제 조용한 이유 그것을 말씀드리면 뭐 승소하고 나서 크게 급등을 한번 했는데 그다음 며칠간 이렇게 좀 조용하죠. 뭔가 시큰둥한 것 같고 제가 일전에 계속 말씀드렸죠. 최근 강의에서도요. 자, 주식이든 코인이든 부동산이든 말이죠. 한번 어떤 큰 재료가 있어가지고 한번 크게 오르고 나면은 사람들이 이제 전부 다 흥분을 하죠. 다 뛰어들고 나면 그 다음에 또 이제 언제 그러냐는 듯이 이제 또 조용해지죠. 시큰둥해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바로 이런 과정 속에서 승자와 패자가 갈리는 거예요. 투자의 승자와 패자요. 이런 것을 보고 이제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고민을 하죠. 아, 이거 뭐 별거 아닌 거 아니야? 괜히 샀나? 뭐고 또 파는 사람도 많이 생겨요. 그래서 조금만 더 이제 뭐 어떤 실망스러운 뜬 소문이라도 나온다든지 뭐 등등 비관적인 전망이 뭐 싹트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여지없이 뭐 또 팔아치우고 뭐 하는 사람들이 생긴다고요. 그러나 이제 그런 시장의 뭐 전망이나 이야기들 뭐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그 사실이 아닌 경우가 많다라는 얘기죠. 분명한 리플과 같은 분명한 호재를 놔두고 나오는 좋은 전망은 그게 맞아요. 분명하니까 승소했고 리플에게 뭐 나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기서 온갖 막 그럴싸한 막 비관적인 전망들 이런 것이 한번 나오기 시작하면 뭐 시장은 완전히 또 침체돼요. 이 리플 종목은요. 그때 또 떨어져 나가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 그래서 돈을 벌지 못하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게 말이죠. 시장에서 그런 실망을 주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제 누구나 돈을 다 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뭐 누가 막 팔 일이 없으니까 다들 들고 있겠죠. 그러면 종목이 크게 가겠습니까? 크게 못 가요. 실망을 주고 다 떨어져 나가야 크게 갑니다. 왜 그러냐면 파는 사람이 있어야 사는 사람이 생기고
거기서 더욱더 이제 탄력적인 상승의 움직임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이게 바로 종목의 상승과 하락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돈을 버는 원리라고요. 그러니까 결론은 지금 말이죠. 리플이 조용한 이유가 바로 조만간 앞으로 엄청나게 큰 2차 폭등을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바로 이것을 이제 깨달으신 분들이라면 이제 그분들은 이제 앞으로 리플 투자로 인생을 바꿀 만한 엄청난 수익을 거두게 될 것임에 틀림이 없다는 것이 저의 관점입니다. 자, 이야기를 마칩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